안녕하십니까, S모티브의 최 작가입니다. 랜드로버는요 1948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성립된 이후 60년간을 사륜구동 자동차만을 생산한 자동차 업체입니다. 랜드로버는요 미니로 잘 알려져 있죠. 로버의 진정한 다목적 SUV, 그 SUV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랜드로버라는 회사로 독립이 되게 됩니다. 이후 사륜구동 SUV 시장에서 승승장구를 하지만 약간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다른 브랜드로 계속 판매되는 역사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1994년 로버 그룹이 합병되면서 BMW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2000년도에는 포드 자동차에 매각이 되기도 합니다. 2008년도에 제기어와 함께 인도 자동차 업체인 타타 모터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랜드로버는요 제기어 그리고 에스턴 마틴 이런 자동차와 함께 영국 자동차의 자존심으로 지금도 상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그 인도 자동차 업체인 타타에 팔리고 팔아버리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기도 했었죠. 역사적으로 한번 그렇게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브랜드가 중요한 자동차 업체로서는 여러 번 주인이 바뀐다는 건 상당히 불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랜드로버가 아직까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오프로드와 이 사륜구동 부분에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 그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경험치와 기술을 그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BMW를 거치면서 출시된 2세대 렌즈로버, 그 이후의 차량들은 이 BMW의 다양한 기능적인 것을 장점적으로 응용을 해서 군용 이미지에서 좀 많이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럭셔리 SUV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BMW도 랜드로버의 기술력을 더해서 X5와 같은 아주 훌륭한 걸작을 만들어서 지금도 높은 판매율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일반 차량들은요 그 앞바퀴 축이나 뒷바퀴 축, 이 한쪽의 동력만으로 전달되는 이륜구동 시스템이 대부분입니다. 이륜구동 2WD, 투휠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륜구동 4WD는요 퍼휠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이 4WD 이 기능은요 허브로나 눈길 등 이런 구동이 어려운路面에서 모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바퀴에 힘을 분배해서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아우디 쿼트로는 이미 유명하죠. 이런 쿼트로 시스템들을 벤츠 포매틱 사륜구동에 적용된 세단들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랜드로버는요 수년간 험로 주행에 관한 이런 누적된 데이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를 이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약간 어렵습니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TRS라고 하는데 Terrain Response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 TRS로 완성이 됐고 아주 훌륭한 가성비 높은 사륜구동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죠. 험로 주행에 관해서는 이 랜드로버가 최고다라고 하면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셈이기도 하죠. 랜드로버의 특징을 또 말씀을 드리면요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 4는 비율이 아주 잘 맞습니다. 미국 SUV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미국 SUV는 덩치 크고 근육질이고 땅땅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다소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스커버리는요 오히려 잘 단련된 운동선수 등의 어떤 바디라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드로버는 아직까지도 이 비대칭 구조에 대한 어떤 트렁크의 형태랑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를 아직도 많이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2부를 계속 만나보시겠고요. 3부까지 영상을 제공한 후에 BMW 바이크 시리즈로 여러가지 차량을 다양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